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구속 여부 결정이 민사소송에도 과연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어떤 인물인가? 김수민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만희 총회장은 이제 과거에 이 신천지를 만들기 전에도 뭐 장막 증거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뭐 기독교 정통에서 봤을 때는 이단으로 불려지는 쪽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고 1980년대에 이제 그 원래 자신이 속해 있었던 교단이 흥망성쇠를 겪은 다음에 따로 이제 신천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파들이 지역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신천지의 규모도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만희 총회장도 이쪽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로 그렇게 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뭐 신도들이야 최근 들어서서 뭐 사회봉사 활동도 하고 좀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추세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 교주로 불려졌던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베일에 쌓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제 신천지 신도들을 통한 이 감염들이 커지게 되고 또 신천지 차원에서 해명이라든지 반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게 됨으로써 화면에 보시다시피 대국민 사과,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네, 저때로 돌아보면 참 대한민국이 들썩였고 시끌시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구속영장 청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이 궁금증이 드는 부분은 아니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검찰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좀 질문이 뒤따르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구속 여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점들이 좀 쟁점 사안으로 등장할 것인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돼서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근데 구속 사유라고 하면 이제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인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범죄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이 좀 강하게 된다라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의심만 되는 것은 이렇게 보도 같은 거 나오는 게 이제 의심되는 거고 이제 그러한 의심이 정말로 되게 강하게 든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그다음에 뭐 횡령 혐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이러한 범죄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좀 강하게 의심이 되는지 여부,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여부를 이제 재판부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범죄가 이제 의심이 된다, 범죄 혐의에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구속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구속 사유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그 증거 인멸 우려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 이미 증거 확보가 다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서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도주 우려인데. 도주 우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범죄 혐의가 지금은 이제 소명이 된다는 정도라고 하면 나중에 재판 결과 범죄 혐의가 이제 증명까지 돼서 소명보다 훨씬 더 높은 게 증명이거든요. 이건 범죄 혐의를 저지른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인정이 돼서 이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 그 형의 기준 형량이 대단히 높다. 범죄가 되게 중대하다라고 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시 역으로 돌아와서 도주 우려가 높다라고 보는 게 좀 실무의 관행이거든요. 지금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감염병 예방법 이제 위반 같은 경우 최근에 실형 사례가 있었죠. 그다음에 횡령 같은 경우도 뭐 50억 그 범죄 액수는 나중에 수사 재판을 통해서 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 정도 금액이 만약에 횡령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대체로 실형 선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 그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재판부에서 다른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요 구속 사유만 놓고 판단을 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 쟁점을 짚어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나이라는 지점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변수로 그 구속 여부에 작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는 사실 구속 사유와는 무관한데
네, 이제 다만 구속된 이유가 문제겠죠. 구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럼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하고 그 집행은 검사가 하게 되는데 예. 검찰에서 나중에 이제 그 영장을 집행하면서 네. 아마도 이제 구치소로 들어가서 이제 수용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관리하기가 좀 어렵거나 이렇게 되면 예. 이제 법원에다가 이러한 사실을 좀 통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만희 측의 변호인이 뭐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예. 식으로 해서 구속을 나중에 그러니까 영장 발부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제 예. 생각에는 예. 영장이 이제 발부된 이후에 재판부에서 혹시라도 건강상의 어떤 우려 때문에 예. 구속을 집행정지하거나 예. 뭐 그럴 가능성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화면 잠깐 보여드렸는데 뭐 절도 하면서 2, 3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고의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랄까 이제 구속 여부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고의가 없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와서 뭐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거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일부러 신천지에서 병을 퍼뜨리도록 노력했다, 의도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크게 퍼뜨려졌고 그 과정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 없음이라는 것을 강변한들 사실 고의성이 있다라고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예.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문제는 저는 이제 구속 여부는 물론이고 예. 앞으로도 이제 뭐 일부러 병을 퍼뜨렸다 이 가설을 가지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글쎄요. 사실 국민 여론을 겨냥해서 법적인 부분보다는 국민 여론을 겨냥해서 이만희 총회장이 저렇게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여론도 그렇게 호의적으로 바뀌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이제 법적으로 특별히 영향을 끼칠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예, 뭐 어려운 질문을 드릴 건 아닌데 그래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구속 여부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글쎄요, 뭐 이 혐의가 또 이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횡령 그리고 이제 업무 방해 이런 것까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동안에 어떤 그리고 신천지 측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뭐 허위로 낸다거나 그렇습니다. 누락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로 좀 작동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측근이자 신천지 핵심 간부 3명이 구속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총무, 내무부장, 네네네. 행정서무 굉장히 실세이면서 이만희 총회장의 측근들인데 이 수순을 밟아서 좀 같이 구속되는 수순으로 가진 않을까. 제가 뭐 굳이 전망을 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호영 변호사께서 어떻게 동시에 전망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일단 구속 사유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구속 사유는 있는데 그것과 약간 다르게 이제 구속의 필요성 부분을 또 달리 판단할 여전히 있거든요. 이제 구속 사유가 다 인정된다고 100%다 구속하는 건 아니라고 또 이게 근데 구속을 할 굳이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고 특히 이제 이 피의자가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 뭐 막 도주를 이렇게 쉽게 하거나 이럴 수도 없을 테니까 아마 변호인은 이거 도주 우려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러한 점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뭐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구속 영장 자체는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고 그 이후에 혹시라도 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한 점을 주장을 해서 뭐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김수민 평론가께 드리면 지금 소송이 여러 개가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조명을 받은 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구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좀 대표적이라서 글쎄요. 이번에 구속 여부에 따라서 민사 소송들이 혹시나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전망도 있고 해서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대구시에서 소송을 한 건 이제 구상권 청구인데 대구시가 긴급복지 지원이나 또 확진자 치료 격리 여기에 든 비용들이 이제 1,40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신천지의 책임을 좀 어느 정도 계산을 한 결과 1,000억 원을 이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신천지 쪽에서는 뭐 그 확진자 신도의 개인적 일탈이다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했다 등등의 반론들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구속 여부 그 자체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천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구속 여부는 이제 책임성의 크기보다는 뭐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따지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구속 여부보다는 앞으로 이제 그 책임성을 이제 법정에서 입증해 나가는 그 과정을 좀 거쳐서
이것이 이제 대구시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망까지 저희가 드려볼고요. 오늘 세 가지 큐브속 사건들을 만나봤습니다. 두 분과 오늘 함께했네요.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